이 가격을 어떻게 잡고 이 수요를 어떻게 잡을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산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ESG에 맞게 인권과 환경 문제를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법안에 대해서 유럽 쪽이 이것은 명백한 보호무역주의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IRA 법안과 글로벌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가볍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가 미국 IRA 법안이 명백한 보호무역주의다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한국도 우리도 배터리 산업이랑 전기차 산업이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 이게 보호무역주의냐? 간단하게 살펴보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 프랑스는 최소 80억 유로, 약 11조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 IRA에 맞서서 유럽 구매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구매법도 마찬가지죠. 밑에서 살펴볼 텐데 유럽함 IRA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3,700억 달러, 약 528조 원 규모의 기후 법안을 둘러싸고 EU와 미국의 무역 전쟁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4년간 이어진 앙숙 관계를 바이든 행정부가 끝내려고 했지만 이번 법안은 다시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IRA 법안에는 미국의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세금 환급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원자력, 탄소 포획 기술 같은 녹색 기술에 대해서 세금 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내에서 그렇죠. 그 미국 안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가는 그런 상품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유럽은 영리 생산된 제품의 녹색 기술 촉진하고 탄소 배출을 해결한다면 IRA에서 예외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준이 높으니까 그 목적이 그거 아니냐? 결국에 탄소라든지 이런 거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기후 법안 아니냐? 사실상 이 IRA라는 거,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경제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에 기후 법안, BBB, 빌드 백 베터, 더 나은 재건이라는 미국의 기후 법안에 근거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전기차 등 녹색 기술 제공키로 한 보조금 이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된다. 우리도 달라. 우리도 똑같이 인센티브 달라 이거죠. 이게 환경 문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 경제 문제랑 산업 문제랑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IRA가 부당한 보호 무역주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자국 기업이 인센티브를 위해서 생산기지,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면 80억 유로의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문제가 자국 기업에 있는 생산시설이 미국으로 다 옮겨간다는 겁니다. 인센티브 받으려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국 기업이 특히 생산 공장이 이제 미국으로 갈 경우에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또 거기서 벌어지는 그런 돈이 유출이 돼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실업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요. 아까 말했던 그 손실도 정말 클 거다 이렇게 얘기 되는데요. 프랑스 대표 자동차 기업인 스텔란티스와 르노는 생산시설의 상당수를 유럽에 두고 있는데 2035년부터 내연 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 EU 정책에 따라 전기차 생산에 많이 투자했는데 IRA 법안이 적용되면 미국 시장에서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스텔란티스 CEO 같은 경우에도 이 내연기관차 판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할 만큼 약간 불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옮겨가기가 참 쉽다는 거죠. 미국은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 한화로 1,071만 원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프랑스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제조업체 상관없이 최대 7,000유로, 988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 차들은 미국의 생산 공장 둔 차들은 미국에서 보조금 한 번 받고 프랑스에 수출하면 프랑스에서 한 번 더 받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매자들이 받으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구매자들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양측에서 그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풍력 사업도 영향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EU 회원국들이 이제 독일도 이제 프랑스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보호 무역주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네, 하지만 유럽판 IRA에 대해서는 EU 또 독일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모든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해야 된다. 미국의 IRA 법안이 WTO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WTO 규정이 또 나왔을 때가 이제 유럽의 CBAM 탄소 국경 조정세 나왔을 때도 이거 무역 장벽 만드는 거다, 문제가 된다, 역차별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IRA를 약간 애매한 거예요. 미국만 보호무역주의를 할 것이냐. 이제 유럽도 하나 만들려고 했을 때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깔 때 WTO 규정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IRA 가지고 해버리면 IRA를 카피해서 들어오면은 WTO 규정으로 이제 역으로 또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비고일사에 에너지 가격 지금 인하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뿐에 화석연료 기업들이 에너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횡재세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많이 번 돈 그거로 이제 소비자들 이제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거를 투자해서 이거를 에너지 가격 내리는데 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빅 오일사들이 그게 아니라 주주에다가 배당금을 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비판을 한 것이고요. 트위터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화석연료 기업들은 이번 분기에 몇십억 달러의 이윤을 창출했지만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데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 가격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엑손모빌이라든지 반박을 합니다. 이제 산업이익에 대해서 에너지업계 이익의 일부를 미국인들한테 직접 돌려줘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렇죠. 그 분기별 높은 배당금을 미국인에게 환원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내리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는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에너지 가격 내리는 건 국가 차원에서 좋은 거고 또 주주의 배당을 더 높여주면은 더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회사 측면에서 이익이기 때문에 이 많은 이익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 석유 산업도 전망에 대해서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이 에너지 기업들의 미래가 더 창창하겠죠. 넥스테라 에너지 주식회사 미국의 최고의 재생가는 전력 생산 업체입니다. 전력 가격, 전기 가격이 급등을 해서 분기별 매출 추정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 돈 더 많이 벌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거기에 IRA 덕분에 인센티브 받아서 매출이 더 늘 것이다. 그러니까 대박이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3분기 매출 보니까 67억 2천만 달러, 약 9조 원이었는데 예상보다 1조 원 가까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재생에너지 업체 넥스트에라가. IRA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기회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전기차 차량 기업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죠. 태양광 같은 경우 이제 OCI나 하나 같은 여기도 나와 있네요. 하나솔루션과 OCI가 지금 미국에서 좋은 실적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 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세계 석유 수요도 어떻게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에너지 수요가 너무 늘기 때문에 결국 석유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오펙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말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에너지 위기가 석유나 이런 화석연료를 퇴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논의. 오히려 이런 에너지 위기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이 더 빠르게 급속도로 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연히 이제 에너지 산업에서 이제 EV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S&P 글로벌 모빌리티가 지정학적 문제로 훼손된 공급망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영향을 미쳐 EV 도입이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게 또 문제냐? 요거는 리튬 이온 배터리, 요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리튬이나 니켈 같은 것들, 주요 금속들이 가격들이 막 오르고 있고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제 보시면 지리적 다양성이 부족하다 얘기를 하고 있죠. 보시면 15개국에 위치한 경승열차 시장이 서비스를 제공하려 향후 12년 동안 총 28개의 배터리 등급 니켈 추출원을 확인했다. 이 니켈 어디서 이제 생산지를 봤는데 지리적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부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재련 또는 고압산 침출 공정이 일반적으로 니켈 추출 현장에서 수행되지만 황산 니켈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16개의 회사 중 11개가 중국에 있다. 중국 독점 구조이기 때문에 또
2030년까지 기업 수가 최소 24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중 14개는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 이제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인권 및 환경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죠. 지역 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체결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 오염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인도주의적으로 사람들한테 아동노동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계속 지금 산업계에서 특히 EV 배터리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소재 생산지를 더 다양화할 건지 그리고 이 가격을 어떻게 잡고 이 수요를 어떻게 잡을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산 과정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ESG에 맞게 인권과 환경 문제를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그 SK 넥실리스 같은 기업이 배터리 음극지에 들어가는 전지막 같은 걸 만들거든요. 구리막 같은 거를 동박이라고 하는데 동박 같은 거를 그 소재를 직접 이제 광산에서 캐기보다는 해전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출해서 또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IRA로 시작해서 글로벌 에너지 산업 쪽을 조금 살펴봤고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준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